네,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 동안 이어지다 오후 들어서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제는 남은 잔불 처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산불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방당국이 헬기 40여 대 투입했고요.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서 큰 불길은 잡혔다고 합니다. 완진이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지금 불이 완전히 꺼졌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 소방서, 지자체 등의 어떤 공조, 국민들의 어떤 협조, 이런 걸로 완진이 됐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 다음도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부터가 문제라고요. 어떤 점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불이 그렇지만 특히 산불 같은 경우 그 재발화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산불 같은 경우는 그 풀불이라든지요, 나무 그루터기라고 하죠. 그런 곳에 숨어 있는 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수일이 지난 다음에도 재발화의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산불은 이틀 전에 났고 음. 진화가 됐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다음 날 다시 또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불씨가 남아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불씨가 숨어 있는 불, 그 잔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수일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네. 그러면 다시 재발화가 안 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조치들을 좀 소방당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큰 불은 다 완진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예. 상당한 시간을 두고 그 소방대원이라든지 산림청의 그 진압대원들이요 인근에서 근접 대기를 하고 네. 또 많이 대비를 해서 정말 아주 구석구석까지 자그마한 불까지도 그 진압하고 꺼야 되는 그런 단계고요. 특히 바람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그 관찰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덕 산불이 상당히 크게 났고요. 주변에 살던 가구 90여 가구가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산불 네네. 피해 규모가 축구장 수십 개, 수백 개 정도 탔다고 하는데 네네.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파악 뉴스로 본 것은 약 150헥타르 정도가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면적으로 보자면 학교 운동장 한 150개 이상이라는 굉장히 넓은 면적을 태운 거죠. 잿더미로요. 예. 오후에 조금 더 이제 집계된 상황을 예. 보면 400헥타르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산림청장이 그렇다면 이야기를 했고요. 축구장 560개 정도의 그렇죠.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예. 과거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불이 크게 그리고 삽시간에 번진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절적으로 굉장히 건조한 시기고요. 특히나 요번에 그 산불이 발생한 것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한 데다가 또 시기적으로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 태백산맥 줄기로 강풍이 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런 큰 산불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건조특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대지가 다 말라 있으니까 불이 더 잘 번지겠죠. 그리고 어제는 강풍도 많이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은 그 태풍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그 습도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불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1차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 반사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면서 불꽃이 일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예. 정확한 거는 관계기관 국가수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조사를 해야 정확한 원인은 나오겠지만 그런 비닐이라든지요, 이 전신주예요, 전선에 돛집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것이 걸려서 그것이 화재로 이어지는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불뿐만 아니라 이런 비닐이 지나가는 차량에 붙어서 그것이 차량 화재로도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산불이 곳곳에서 나고 있잖아요.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 이때 산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요 시기요. 보통 1월부터 4월 중순까지가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 이때가 굉장히 건조하고요. 바람도 많고
또 하나 특히나 요 코로나 시국에 실내에 네. 갇혀 있던 우리 시민들이 어떤 대외 5개 활동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요. 또 산소를 덜 본다든지 또는 뭐 논두렁밭두렁 태우기 이거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런 활동이라든지 폐 농자재 같은 것을 태운다라든지요. 화목 보일러를 사용한다라든지 이런 활동이 요 시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다수의 산불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네. 점들을 좀 주의를 많이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산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우려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이 났을 때 잘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최선입니다. 예.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고요. 그래서 익히 밝혀졌지만 논두렁밭두렁 태우기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정답이고요. 특히 이렇게 바람 부는 날 농가에서 화목 보일러를 사용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자제해 주셔야 될 거고요. 특히 일반 우리 시민들도 산행할 때는 아예 나이타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안 두고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산행을 할 때 정해진 등산 코스라든지 산행 코스를 벗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자연적인 감시나 이런 어떤 주의 경각심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혹시라도 흡연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행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서 산행을 하는 거, 소지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가 좀 풀리면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혹시 등산하다가 산불을 만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어떻게 대피하는 게 좋습니까? 있습니다. 일단 딱 봐서 산불의 규모가 아주 작다라고 하면 나뭇가지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외투를 벗어서 진압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불이 커져가지고 도저히 그런 걸로다가는 제압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신속하게 낮은 곳으로 대피하셔야 되고요. 특히 주변에 돌이나 이렇게 풀이나 탈만한 것이 없는 곳에 대피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바람을 등지고 있는 게 좋고요. 주변에 낙엽이 있다라고 하면 가능한 상황이라면 대피하기는 어렵고요. 그렇다면 주변에 탈 수 있는 낙엽이나 이런 것을 좀 제거하고 낮은 자세로 있고 당연히 119 신고는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택가 부분이요. 예, 산불 예. 지역 이런 주택가에서도 불이 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주택가로 내려오게 되면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 주변에 가능하다면 물을 좀 뿌려둔다라든지요. 특히 이웃에게 빨리 산불 사실을 알리고 이런 조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